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철학TV의 A인생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2003년생 개미생 양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2003년 개미생이 2021년이 되면은 19세가 되네요. 네. 고3이다, 그죠? 가장 인생에서 중대사를 치르는 수능이 있는 고3이네요. 자, 그동안 참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고생해 오셨죠, 그죠? 수고를 하셨고요. 자, 이 개미생은 양띠. 우리가 양띠 중에서도 뭐 색깔로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은 이거는 검은 양이네요. 검은 양은 잘 없다, 그죠? 그냥 염소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염소띠라 그러지는 않죠, 그죠? 자, 양띠인데 뭐 색깔로 구분하면 뭐 검은 양, 흰 양, 뭐 푸른 양, 뭐 황금 양, 뭐 붉은 양 이렇게 뭐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가십거리로 들으시고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띠라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더 확대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띠는 엄격히 말하면 나 자신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태어난 생일에 그 날에 천간 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 오행 중에 하나를 타고나거든요. 그게 납니다. 나. 자, 내가 이제 갑으로 태어나면 갑이고 갑목이고 을로 태어나면 을목 이런 거예요.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태어난 띠는 조상과 관련된 자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 운명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일간 오행에 따라서 나의 오행에 따라서 저 개미라는 저 양띠에 해당하는 저 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다 다르죠. 그야말로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띠 자체만 가지고 어떤 운명론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정보나 스토리 유전자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정통 명리입니다. 나머지는 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명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자, 저는 개미신이 각설하고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인의 태어난 오행을 아셔야 되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하나를 타고나는데, 자, 모르시는 분은 혹시 계시면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를 양력, 음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놔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것을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자기 파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기 것만 보려고 그러면 한 10분이면 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계신 분들은 전체를 다 보셔도 됩니다. 재미있죠, 그죠? 어떤 참고도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은 개미생 19살이니까 고3이니까 고3이 뭐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 보기는 보는데 좀 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본인이지만 부모님들께서 좀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게 내년도에 개미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개미년에 태어난 각 일간 오행별, 그러니까 오행별로 태어난 월별, 계절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직업, 적성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하고 본인의 진로 적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제가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실제로는 아마 지금 이 나이에 있는 때에 학생들은 굉장히 어떤 필요하다 보겠죠, 그죠? 내년은 운세도 운세지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미년에 태어난 사람 양띠 중에서 이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갑목이란 것은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목,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나무 중에서 큰 나무, 거목 이런 걸 상징합니다. 상징하고 비유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 이 갑목은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 앞장서려는 성향,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대장하려는 성향, 두목하려는 성향, 그리고 내가 낸다는 성향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본인이 이제 앞장서려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입니다. 자, 이러한 갑목은 또한 어떤 어질 인자하다는 어떤 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질고 착하다 보시면 되겠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애정,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리보다. 실리를 좀 챙길 필요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이 갑목이 주로 이제 공문, 그리고 공공의 일에 종사하신 분이 많아요. 공직계통이라든지, 내지 교육계통, 내지 뭐 언론. 자, 어지간 각 분야에서 하나의 어떤 리더로서 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부러지면 부러졌지요. 이런 어떤 강한 자존심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갑목이 이제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의미가 주어졌을까요? 봅시다. 자, 우선에 이제 공부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공부 학문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식을 쌓아가면서 어떤 내면적으로 똑똑해지는 어떤 이런 정보가 주어졌죠. 자, 그와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부분, 어떤 재물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쪽도 조금 강하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고는 조금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나 때문에 또 공부가 조금은 방해가 된다든지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목이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학생 때는 공부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에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태어난 계절별로 좀 다른데, 특히 여름에나 어떤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가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가 좀 인연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조상과 관련돼서는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물 쪽은 잘 주어졌는데, 어릴 때 공부는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보다는 현실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조상 쪽 인연만 보면은, 물론 태어난 월, 일세다 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조상 쪽의 인연이나 전생의 인연을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진 갑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봅시다. 자, 이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갑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내 재산인 거예요. 자본이고. 자, 그것을 튼튼한 자본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예. 거기다가 학문이 감원되면은 학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주는 연애 조상자리에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물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제나 경영, 회계 같은 이런 어떤 경제 분야 공부를 하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을 해가지고 경영계통이라든지 어떤 회계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다른 제 관이 잘 나와있으면 관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능이나 예체능 쪽, 끼, 이런 쪽도 가면 기술 분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태어난 월과 영만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쪽에 어떤 적성, 재능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는 이제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쪽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단 튼튼한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죠? 예, 무엇이나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은 저 간목이 여름에 태어납니다.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호기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호기심이 가는 쪽에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상당히 자기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어떤 나중에 남자는 남편한테 의지하는 심리보다는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저게 또 연애 조상 쪽에 주어지는 재물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 예, 기본적으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재물도 있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재능과 능력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데다가 재물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문제는 재물이나 이 재능은 내가 내공이 좀 약하면은 이 어떤 재능의 어떤 수준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도 내가 너무 강할 때 지지를 못하게 돼요.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태어난 이 간목은 재능, 능력도 주어지고 있고 재물도 잘 주어지지만 이거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능력, 재능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이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재능의 수준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고, 저 재물도 고급 재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잘못하면 내 재주 부려가지고, 또한 어떤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천방지축,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같은 감정이 풍부하고 좋은데, 이게 너무, 약간, 덜떨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깔아앉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있으면 좋고, 또한 어떤 동서양의 책 속에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기인을 많이 만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 재능은 잘 주어있지만은 그 재능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본인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본인이 잘났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대로 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남자하고 갈등 관계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남자를 잘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또 잘 오지도 않죠. 그래서 오더라도 본인도 거부하는 수도 있고. 자,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떤 좀 절제된 어떤 감정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이 그쪽에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직장행위나 볼 수 있는데, 이 관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관에 칼자를 쥐고 권력을 내가 행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이나 조직의 권력에 애속되어서 종속되어서 내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죠? 핵심은 이 관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역시 공부원에 달렸습니다. 학문, 학벌, 라이센스. 쉽게 말해서 내가 공부, 학벌 이런 쪽이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이 내공이 잘 갖추어지면은 이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관이나 어떤 조직에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돼.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무조건 간목은 여름에 태어나게 돼도 마찬가지지만 가을에 태어나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라이센스 자격 학벌에다가 내공도 갖춰지면 좋고요.
또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를 많이 모시면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하고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 어떤, 조건은 갖춰진다고요. 내공은 갖춰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실력이 갖춰지면 이제 그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론적인 실력은 갖춰졌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고, 그 재물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나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내지 뭐 예체능 쪽에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이 잘 갖춰졌다. 그 이론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잘 주어졌다.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좀 주어졌죠. 그죠? 좀 약하다 그랬죠. 그죠? 자, 약하지만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공부운이 조금,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아마, 잘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은 잠깐 한번 볼까요? 내년 고3이기 때문에 오직 공부뿐이죠. 그죠? 수능, 이쪽에, 현실적인 부분은 따질 상황이 지금 안 되죠. 그죠? 재물이나 이런 거 등등, 그죠? 자, 내년에 간목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운, 직업운이, 명예운이 좋다는 것은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내년 운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시험운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봄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네요. 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간목은, 어떤 좋은 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올바른 모범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 특별히 없죠. 그죠? 기토, 정제, 예. 육신적으로 크게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 에러싱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내년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도 한 해 열심히 죽으라고 정진하셔가지고, 본인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자, 자연 상태에서 나무,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 그러면 을목은 작은 나무, 자소, 연약한 나무를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넝쿨 식물 같은 이런 어떤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연약하게 비는 같지만 굉장히 끈질기고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현실 적응력도 강하고 건면하고 성실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을목은 현실을 중요시하고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면 됩니다. 또한 쉽게 꺾어지지 않는 굉장히 끈질긴 끈끈한 이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을목을 약하다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을목은 단단한 또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을목도 또한 목의 성질, 어질고 인자한, 사람이 어질고 착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은 역시 주어졌어요. 근데 이 공부 학문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이 가는 그런 쪽이에요. 약간 이제 어떤 요즘 말하면 약간 전문직 계통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학문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재물이, 물질에 대한 감각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좀 방해가 받아요. 네, 그래서, 일목에도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주어져 있지
있지만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가 좀 방해를 받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돈이죠. 재물, 물질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공부는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게 물론 태어난 월하고 관계를 잘 봐야 되지만, 태어난 월이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공부운이 좀 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공부가 깊되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이 좀 많이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봄도 마찬가지인가? 예, 봄도 그렇네요. 자, 이러한 을목이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돼서 보면은 약간 식복도 좀 떨어지니까 약간은 가정 환경이 조상 쪽에서 한번 기울었다 볼 수 있어요. 기울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어릴 때 환경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잘 극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을목이 스케일이 크거든요. 재물에 대한 스케일도 크고, 자, 이것을 본인이 나중에 이제 얻었을 때 굉장히 성공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왔고, 지금도 극복하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예, 그 극복하면 굉장히 좋죠. 나중에 내가 그게 극복했던 그 어떤 경험들이, 내지 어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수완, 무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실제로는 아주 공부도 현실적인 공부,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말씀드리는데, 이제 물론 태어난 월이 중요하거든요. 이 진로적성은.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을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원이 튼튼해요.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게 내 재산이고 자본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자, 본래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큰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또 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으로 갈 수도 있고, 내지 아무 예체능이나 재능,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기본 자본이 튼튼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죠? 심지어는 몸을 쓰는 일도 얼마나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을목인데, 봄에 태어났지만은, 연애, 조상 쪽에, 재물과 물질과 관련되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학문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경제나 경영,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아요. 경제나 경영 내지 뭐 회계,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이과 쪽이 있지, 이과, 그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겠네요. 자, 이러한 을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다른 쪽에도 잘 나와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부는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업은 나중에 또 다른 걸 쪽에 봐가 찾더라도, 그죠? 다음은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 재능, 끼, 한마디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쪽에서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내가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수성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사회성도 좋고 이런 식이죠. 자, 그게 그런데 저 재능이, 능력이,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물에 대한 어떤 능력이 발달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능력자죠. 마이다스의 손. 상당히, 자, 나는 재능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재능도 있고, 재물도, 돈도, 재물이 이게 힘이 강해져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재능과 돈이,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다 지지를 못하고, 잘못하면은 내가 재주부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이나 뭘 했을 때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능이나 이 능력이나 그 다음 저 재물이 좀 더 고급화되고 또 내가 저것을 관리 통제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끌려가게 되면 남존을 시키게 되고, 내가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속성, 속패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능과 능력의 수준을 높이고 저 재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거 이론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수준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저 재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리고 저 재물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래서 을목이 타고난 총명함이 있는데, 자, 그 총명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천적으로 학문을 해가지고 학문이 뒷받침이 되면은 이론이 뒷받침이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문직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는 내 능력대로 내 재능 대로 살아갔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남자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관계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잘났죠. 이래서 잘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한 남자는 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내 능력도 잘 펴면서 살아가면서 남편도 남자도 잘 요리를 하는 이거 일거양득 같은 그런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학문도 그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경제도 좋지만 언론 뭐 이런 등등 자, 어지간 이런 쪽을 하시면 좋고 또 때로는 이과적인 기술 예체능 쪽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막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공부를 쭉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또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를 많이 모셔야 돼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한 번만 제대로 모셔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달라집니다.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지거든요. 한마디로 직장형이라고, 어떤 관과 인연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관이라는 놈의 특징이 있죠. 그죠?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지지 못하면 내가 관의 종속, 애속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애속 종속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이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지 내공,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남자 만나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남자란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부와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운의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보니까, 네.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풍족하다,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그게 몸과 마음이 자본이고 재산이죠. 그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공부가 가미가 되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면 한청, 이렇게, 어떤 내공이 굉장히 수준이 있겠죠. 올라가고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저 재물은 그냥 큰 재물이거든요.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왔으면 관으로 가서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 내지 안 그러면 기술 분야 쪽 이런 쪽이 좀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조상 쪽에서 학문을
학문은 어느 정도 주어져 가지고 내가 자격이 갖춰지게 되면은 자, 용천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이제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을목이 신축년 운을 보면은, 자, 내 고3인데 내년에는 좀 상당한 스트레스가 압박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자, 이것은,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 이건 그건 아니고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것을 수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공부. 학문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에 매진하시면 돼요. 학문에, 공부에 이렇게 올인하신다든지 공부 삼배경에 들면은 이, 스트레스가, 내편.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 이게 이제 어떤 변질되거든.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공부에 오직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신적으로, 특별히, 내년에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은 좀 막히니까 그쪽은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정관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뭐 이쪽도 좀 신경 쓰시고, 육신근 쪽에 주의할 사항은 그런 건데, 그러면 당사자는 좌우지간 내년에는 모든 것을, 을목은 오직 몸과 마음을 내년에 갈고 닦고 수성하고 공부하는 한 해로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네. 어차피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그죠?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야 되니까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불을 뜻, 불. 그 중에서 자연에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 태양은 밝은 광명과 따뜻한 기온을 우리 만사 만물에 베풀죠. 자, 태양이 없으면 만사 만물은 존재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무생물조차도 존재가 가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 태양은 굉장히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더 그렇거든요. 자, 이런 병화가는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애절하고 예의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주어진나요? 역시 네, 굉장히 병화정과 예,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영특 똑똑하다 보시면,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저거는 학문을 해서 똑똑하고 무슨 배워서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언행이 똑똑하고 총명함이 주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총명함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저게 언행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총명함이니까 저것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요. 자, 저러한 일면에 어떤 재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조상 쪽에서 한번 집안이 좀 한번 흥했다가 이렇게 망았을 한번 기울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이 어릴 때 환경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극복의 대상이죠. 그죠? 자, 그걸 본인이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큰 무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타고난 능력, 재능, 특히 언변적 재능,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쪽의 특기를 잘 살리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쪽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본인은 가정이 좀 어렵겠더라도 설사 본인은 별 문제 없이 즐겁게 잘 낙천적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본인의 장점이죠. 그죠?
자, 저러한 병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이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 잘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일단 공부운이 주어졌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내공이 빵빵하고 튼튼해지죠. 자, 어떤 실력이 갖춰졌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총명함, 언어적 총명함 내지 이거하고 잘 결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그런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언어를 쓰는 쪽이 많죠. 뭐 교육계통도 있고, 뭐, 언론계통도 있고, 뭐, 영업, 홍보, 뭐, 하여튼, 대인관계를 하는 사교적인 부분, 이런 쪽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병화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는 학문이 잘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재능이나 예능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뭐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으로 갈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용처는 또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태어난 일이나 시까지 다 봐야 됩니다. 전체를. 일단은 이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공부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타고났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자, 몸과 마음이 재산이죠. 자, 그런데 이 병화가 개미년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불의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너무 왕성해요. 그래서 이 불을 좀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자, 슬기롭게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처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몸과 마음, 에너지는 충분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에서 주어진 언어적 재능 내지 어떤 저쪽으로 갈 것이냐, 재능 있죠. 안 그러면 또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관도 보면 주어져 있는데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병화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개미년에 용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 저 에너지를 어딘가는 발산을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용체가 좀 시원찮으면 어떤 육체적인 일 이런 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좋은데, 뭐 언젠가 운에서 반드시 오게 되죠. 그죠? 사주 자체에 없더라도, 그죠? 예. 그때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자, 병화가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 저 불기운을 잘 다스리고 쓸 수 있는 어떤 용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 현실이 밝고 통밥이 빨라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도 가지고 있죠. 그죠? 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병화가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느 정도 베이스는 힘은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일을 할 만큼 힘이 주어진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공부를 경제나 경영, 뭐 회계 이런 어떤 금융계통 공부를 해가지고 금융계통 이런 데 종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 쪽 일 하시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으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뭐 회계 분야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금융계통, 아니면은 그냥 조직에서 사람이나 사물,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 좋습니다. 상당히 일을 잘하는 능력자에 태어나게 되신 분들은, 자, 이 재물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재물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역시 가을에 태어나시면은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문적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물의 수준, 질이 한참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다음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그런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한마디로 직장운이 있다는 얘기, 관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관운이 있는 거는 좋은데, 자,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인의 종속에 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 남편하고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라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입니다.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일복도 많고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그쪽이 높아지면은 내 관하고 잘 연결이 되어가지고 관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인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셔가지고 전문 자격 내지 학벌 이런 쪽으로 라이센스를 갖추시라.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고 잘 받드는 게 좋아요. 기인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는데 이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을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병화가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굉장히 좀 활동이 많고 바빠지네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조금은 틀어지는 운이에요. 보니까 약간은 뭐 공부를 확실하니까 노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되는데, 그지? 예. 이게 예체능 쪽을 가시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순수 공부하는 쪽,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쪽은 내년이 좀 불리합니다. 병화가. 그리고 특히 어떤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고 어떤 놀고 즐기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은 갈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내년에 약간은 이렇게 어떤 집중력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더 그렇네요. 다음지 육친관계는 내년에 병화가 내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조금 막히네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이쪽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나. 형제간에도 조금은 건강,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내년에 병화도 마음을 오직 공부하는 쪽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으로 마음이 나가면은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자,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자, 정화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화, 불을 상징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신비롭고 이렇죠, 그죠? 매력적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예.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불 같은 이런 불,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쓰는 불이죠, 불. 그러면서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또한 저 정화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매력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성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또 제가 정하는 기본적으로 불의 특성, 밝고 상냥하고 굉장히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인지 한번 볼까요? 네, 평간의 식신. 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총명함이 조진데, 자, 이 총명함은 내면적인 총명함이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 총명함이거든요. 자, 이거는 배워서 총명한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총명함이 조지거든요. 이건 성격이기도 한데, 자, 이게 사실은 커서 어떤 전문가가 되는 전문직 계통의 총명함이거든요. 이거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공부운이 같이 주어지면은 아주 이론과 실제 실력이 있는 어떤 그런 실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또한 관운이 주어지는데 이 관은 관이라 볼 수는 없겠네요. 자, 이러한 총명함이 주어지는데 또한 식복도 주어졌거든요. 자, 이런 식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은 식복이라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재물복도 굉장히 좋지만은 자, 재물복보다 식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식복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복이죠. 그죠?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재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재물만 잔뜩 많고 먹지 않고 쌓아두면 그거는 뭐 좋다고 볼 수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부자지만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부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명목만 부자로 살다 가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 정하는 기본적으로 식복이 있습니다. 식복이 있고, 음식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있고, 그죠? 자, 이러한 재능은 본인이 끝까지 본인 것을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예. 자, 이러한 재능을 가진 정하가 조상과 인연이 주어졌는데, 정하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하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벌은 내공이 깊어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전문 자격이 수준이 있는 이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거하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내면적인 재능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완전히 전문적이죠. 완전히 전문가죠. 그죠? 그쪽으로 성장.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실력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도 갖추고 실력도 있는 이런 어떤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 조진 저거는 전문직 계통이니까 전문 기술이나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많죠. 이렇게 되면은 인문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 어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쪽에 또 어떤 이과 쪽이 뭐 재능 쪽이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공부 학문이 주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 다른 쪽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따라가도 되고, 또한 관이 있으면 관을 따라가도 되고, 어떤 예체능이나 끼 쪽에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도 되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따라가도 되겠죠. 자, 사용처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정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게 본인의 재산이죠. 자, 그게 재산이고 자산인데, 자, 그걸 가지고서 뭘 해도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본래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전문직 계통 기술 재능 쪽으로 가도 되고, 또한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러 가도 되고, 또한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하러 가도 되겠죠.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용처가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처가 조금 시원치 않으면은 육체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요. 본래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불이 좀 강하거든요.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뭐 너무 왕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다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일도 잘하는 일을 잘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자, 이 재물을,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얘가 취하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운이, 밑바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개인 사업을나 개인을 하셔도 이 재물을, 물질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약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직장 생활 하시면 굉장히 잘하는 어떤 일꾼이죠. 그죠? 일을 잘하는, 직장에서 꽉꽉받는, 자, 금융이나 회계 분야라든지 경제 경영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금융계통이라든지, 금융 회계 분야라든지, 내지에 조직에서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룬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재물을, 물질을 고급화시키려고 하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시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이 훨씬 고급화되거든요.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고급 재물, 수준 높은 재물을 다루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정화가 일단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쓸모있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이런 식인데,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일복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희생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에 인연이 잘 되거든요. 관운과 인연이 잘 되는 자체는 좋은데, 자,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내 칼자를 쥐고 쓰느냐, 내가 이 관에 애속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근데 이 정화는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본인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하고 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학문만 조금만 보탬이 되면은 본인이 관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예, 관건은 겨울에 태어나는 개수는 공부를 많이 하시라. 자격증, 자격증, 학벌, 내지 내공을 갖추시게 되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는 인생이, 특히,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예, 기인은 동서양에 색속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를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 학문과 책에 있습니다. 책.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 정화가 내년에 학생이니까 오지 뭐 공부하는 쪽에 매달려 있겠죠. 그죠? 자, 공부와 관련돼서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공부 쪽에 빠져들면 좋은데, 이 가다가 좀 옆으로 지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음이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부가 아닌, 그러니까 예체능 쪽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쪽은 오히려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순수한 공부, 학문, 이론 공부를 하는 쪽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뭐 어떤 먹고 놀고 즐기는 쪽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논다고 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정화는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본인 공부하는 쪽으로 오직 매진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육신적으로 중요한 상이 있는 재무, 정제, 관계없고 식신, 할머니의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본인 건강, 내 정화는 본인의 건강 내지 기운이 좀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쪽이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절대로 엉뚱한 쪽으로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지고 에너지 소모하시게 되면 공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정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도는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땅. 그 중에서 땅 중에서 큰 산, 태산, 이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자,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중하고 속이 깊고,
또한 신용과 믿음과 이런 걸 중요시 그죠? 굉장히 입이 묵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입이 너무 묵직하게 되면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떤 애정관계 이런 데서는, 감정 표현 이런 데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러한 무토가, 속성 가진 무토가, 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정보가 주어진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재물이 앞서서 일단은 본인의 경쟁심, 내지 승부욕,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거나 보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달라들거든요. 저 물질을. 네. 근데 물질의 지기 좀 약해 보니까 약한데, 물론 다른 쪽에서 이제 태어난 일이나 월 일시에서 받침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물질이 돈이 제대로 되겠지만은, 일단은 경쟁심, 승부욕을 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것을 취하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도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경제나 경영학 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금융계통 쪽 일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무토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네, 아주 계산적이고, 그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의 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해가지고. 하지만 그는 오래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사랑이 오래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이러한 무토가, 조상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주어지는데, 자, 이게 태어난 계절별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이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직장, 직업, 적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자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관에 인연, 권력의 인연이 주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관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관이나 조직에 애속 종속돼 가지고 내가 힘들게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 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가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오로지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입니다. 자, 무토가 개미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 관을 내가 내 것으로 쓸 수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인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내가 관에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 오로지 공부에 죽으라고 매달리셔야 된다. 또한 어떤 기운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라. 여러분 주변에 기운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운은 어디에 많이 있냐? 동서양의 훌륭한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있는 기운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역시 관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관건은 공부와 책에 있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무원, 학문어, 라이센스, 학벌 이쪽 인연이 주어졌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내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조상 중에서도 경쟁심, 승부욕이 강하게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용체가 이제 잘 나오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론은 갖춰졌어요, 실력은 갖춰졌어요. 자, 이걸 가지고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따라갈 것이고, 관이 나왔으면 관을 취하러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청이나 끼, 재능, 내지 어떤 기술적이 나왔으면 그쪽을 또 취하러 가겠죠. 이제. 자, 이렇게 사용체가 가장 잘 나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을 갖춘 실력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체가 좀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단순 이론가 내지 망상가, 꿈을 먹고 사는 사람, 아이디어맨 이렇게 될 수 있고, 때로는 고급 백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주팔자 자체에 용처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 물론 언젠가 운에서 오게 되겠죠. 이 쓸 때가, 그죠? 강태공처럼. 근데 강태공처럼 운에서 너무 늦게 오면 답답하죠, 그죠? 지루하죠, 그죠?
자,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빵빵 실력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실력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용치가 가장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실력자, 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겠다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연애에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승부욕하고 경쟁심하고 같이 어우러지 가지고는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프리랜서로 살아갈 것이야.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심리가 강합니다. 이러고 인해서 나중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똑똑하죠. 잘났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찹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가 오더라도 잘 안 받아들여 이런 식이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능력을 잘 펴면서 살아가면서 똑똑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면 가장 좋죠. 그죠?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렇게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 재능, 재주,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사회성도 좋고, 예, 아주 능력자인데, 자, 이 능력이 재능이 좀 고급화되려 그러면 역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자, 자기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이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능이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고급 능력, 고급 재능이 됩니다. 고급 대인관계, 고급 사회성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켜도 있습니다. 약간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려면 그거를 다 예방하는 길은 오직 관건은 공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랑 모시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자, 다음은, 그러니까 공부 학벌이 가미가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전문 자격을 갖춘 그런 어떤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되었어요. 그쪽에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이론보다 현실에 굉장히 밝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내가 힘이 약하면은 이 재물을 질 수가 없는데, 재물이라는 특성은,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의 주체성, 주관, 뿌리는 있거든요. 자, 그 힘을 가지고 이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업가로서도 얼마든지, 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직장생활을 해야 될 텐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금융이나 이런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경제나 경영학, 회계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금융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회계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을 본래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자, 무토가 본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이거든요. 본래는 너무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봉사만 하지는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본인이 밖으로 생긴 게 필요하고, 공부,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 가미가 되면은 저 재물의 등급이 한참 고급 재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매달리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무토는 내년에,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말리게 돼. 내년에 더더욱이나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는 쪽이네요. 자, 매진을 하는데, 이 매진이, 예체능 쪽은 이 매진이 좋은데, 네, 뭐 크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내년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에너지가 좀 지나치게 좀 딸리는 해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렇다 봐야 되겠네요. 여름, 봄에 태어나시면 조금
여름 태생은 낮고 가을, 겨울, 봄 태생은 마찬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본인이 발동이 은행이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고 세지는 해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해서 바깥쪽으로 열리버리면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열리면 먹고 놀고 즐기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부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네. 공부 쪽에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하면 좋은데 몸도 좀 챙기시면서 좀 보신을 하셔야 되네. 부모님이 좀 많이 보신을 해드려야 보니까 해줘야 되겠네요. 자, 무토 그러니까 내년에 육친 관계에 모친의 건강 쪽이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모친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될 거고, 그 외에 형제 간에도 조금 건강. 육친 관계는 그 정도인데. 예,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무토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땅을 상징, 땅 중에서도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대지. 우리가 기토를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저 기토는 그래서 희생봉사하고 부지런하고 만사 만물을 수용하고, 그죠? 또한 믿음과 신용, 신뢰를 중요시 여기고 이제 속이 깊고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속이 너무 깊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감정 표현은 이런 쪽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애정 관계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소통 관계에서는. 자, 그런 것은 조금은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자, 저 기토는 또한 특성이 있어요. 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너무 남을 위해서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자, 희생봉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러한 기토의 성질을 가진 기토가 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체성, 주관, 고집 이런 쪽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본인의 또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 몸 건강 이런 쪽에 뿌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 어떤 특성이 주어지고 또한 어떤 재물도 좀 강하게 좀 크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저게 약간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재물은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저는 조상과 관련된 자리니까 부모 쪽이 보는 인연이겠죠. 어릴 때 환경 이런 쪽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 특히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과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근데 저거는 이제 본인이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자, 성장해 오면서, 자, 저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큰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본인의 주체성, 자립심, 이런 거 등등을 굉장히 본인한테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조상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이러한 정보가 주신,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그쪽으로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관이나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관이란 놈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칼자를 쥐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종속되어서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놈이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 실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물론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공부를 해라. 죽으라고 하시라. 그것도. 오직 거기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 그 스트레스를 공부로 풀으셔야 됩니다. 네. 또한 여러분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이 기인은 어디 많이 있느냐? 동서양의 훌륭한 책 속에 기인이 많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관건은 공부하고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떠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무원,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쪽에 인이 잘 조졌거든요. 일단은 공무원이 조졌죠. 자, 이렇게 되니까 기존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이론이 배경이 갖춰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본인의 어떤,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공이 상당히 빵빵하게 됩니다. 자, 이게 빵빵한 내공을 가지고, 자,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실력이 갖춰진다는 얘기죠.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용처가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쪽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것이고,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적인 분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갖추어진 데다가 실제로 용처까지 다 갖추어지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 컴퓨터로 말하면 상당히 실력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예, 사람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 아마 전문가로서 전문직이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망상가 내지 아이디어맨, 때로는 고급 백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젠가는 운에서 또 그걸 쓸 날이 오겠죠. 자, 강태공처럼요. 물론 강태공처럼 너무 늦게 모지 않으면 됩니다. 자,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은 공부는 학문에 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 능력자, 재능, 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호기심이 가는 쪽에서 나는 내 능력,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약간은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자, 조상 쪽에 주어진 저 본인의 주체성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은 그야말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펴면 살아갔던 심리가 강하겠네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성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잘난 남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면서 남자도 잘 요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자,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다.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주가 많고 다재다능 한다든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렇게 마당발이 된다든지 동부서주하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갖추어지면 본인이 아주 금상첨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아주 전문가, 재능,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재능 능력을 완전히 전문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나.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한마디로 이름보다 현실에 밝고 굉장히 일꾼이고 일도 잘하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 경제학, 회계 이런 쪽 금융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에 종사를 하셔도 좋고,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이 힘도 있으니까 이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 일을 하셔도 돼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직장 생활을 하셔도 상당한 일을 잘하는 아주 유능한 직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공부는 아무래도 경제나 경영학 쪽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술 분야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쪽에 이제 글자가 나와 있으면은 그쪽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태어난, 월에서 봤을 때는 적성이 그쪽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쓸모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좋아하고, 일복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희생봉사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본인이 밥그릇을 챙기시라는 이야기죠. 그죠? 희생봉사보다는 특히 여름에 태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겨울에 태어나면은 기토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본인 밥그릇을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만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이 되면 기토는 본인이 좋아하고 감정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네요. 자, 빠지는데 문제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쪽으로 빠지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체능 쪽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부하고 거리가 있는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오락이나 뭐 어떤 노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쪽에 내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내년에 그쪽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육신적으로는 별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본인의 내년에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부에 빠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길에 내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노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깊이 빠져버리면은 본인의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예, 부모님이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더더욱 그래요. 봄도 마찬가지네요. 여름만 좀 나을 뿐이고 그죠? 자, 기토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도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 이 큰 바위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자, 다소 강직하고 강인하게 보이죠, 그죠? 예, 다소 거친 면도 있고, 예, 어떤 정의와 의리 이쪽에 어떤 이미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세게 기질이 좀 세게 보이죠, 그죠? 센 감각이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관계통으로 사주팔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 그러니까 무관이라는 것은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계통도 많이 풀려나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의료계통이지. 내지 좀 힘든 어떤 직업, 이런 쪽도 인연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좀 강한 기질을 가진 경금이 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상당히 바깥으로 똑똑한 총명함이네요. 이거는 성장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안에 들은 게 바깥으로 잘 표현해내는 언어적 재능이 똑똑하거든요. 언어 내지 행동적으로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거니까 이거는 잘 살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본인의 어떤 좋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언어적 재능이니까 그죠?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면 갈 곳이 할 게 많죠, 그죠? 뭐 교육계통을 가도 되고, 뭐 언론 외교, 뭐 언론계통, 뭐 영업, 뭐 홍보, 뭐 등등 많죠, 그죠? 네. 말을 쓰는 쪽은 다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거기다 공부원도 같이 주어졌어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성장하면서 이론적인 배경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면서 그것을 또 잘 써먹는 본래 총명함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겠죠. 야, 이렇게 되면은 이 재능은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예. 자,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끝까지 가져갈 건지 말 건지는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상황을, 그죠? 자, 이러한 재능이 주어진 경금이,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계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태어난 계절은, 적성하고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인연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재물 인연, 물질에 대한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자, 물질이나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지 속성 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이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이 좀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 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을 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또 다른 사항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렇다 보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공부는 경제나 경영학, 어떤 금융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상당한 일꾼, 재능, 능력을 발휘자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 그죠? 관리직, 이런 쪽. 네, 그런 쪽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드는데 공부를 추구하고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 재물의 등급이 한참 올라가거든요. 고급 재물을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은, 개미년의 경금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추구하고 하시라. 특히 그것도 돈 공부를, 금융과 경제 공부를 추구하고 하시라. 그래가지고 그쪽 분야에 직장생활 하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관이 잘 주어진 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갈자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놈이 남편 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내가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오로지 공부 학문에 다 있습니다. 학벌. 그러니까 이 공부 학문 학벌이 잘 갖추어지면은 이 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관을 쓰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쪽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관에 내가 계속 종속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를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거기다가 이제 어떤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만나시라, 보시라. 기인을 후원자로 모셔라.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에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한 사람만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오로지 공부와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근본 기초가 튼튼하죠.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재산입니다. 재산. 자, 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어느 정도 주어졌죠. 이렇게 되면 공부, 학문도 베이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이제 빵빵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한데, 자, 사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야 좋겠죠. 그죠? 그쪽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따라가서 재물을 취할 것이고, 관이 있으면 관을 따라가서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나 어떤 재능,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튼튼한 게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용체가 잘 나오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되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쟤는 끼를 발휘하면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특히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자의 관계에서 약간은 트러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는 심리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요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남자도 많이 있죠, 그죠? 심한 본인이 똑똑하죠, 이제.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도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아차 하고 놓치봅니다. 자, 이런 능력대로 태어나는 경금이기 때문에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 내지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이 경금이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 학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뒷받침이 되면은 상당히 능력자, 자격을 갖춘 능력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단순히 기반 재능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재물 쪽이 나와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가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저거를 가지고 관을 취한 쪽으로서 관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데 사람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주 전체적인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났으면 그렇다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을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경금이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떠냐 보면은 내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자격 이런 쪽이 운이 기인의 형태로 들어와도 상당히 좋네요. 내년에 경금은 시험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 경금이 내년에 가장 시험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굉장히 내년에 어떤 경쟁심도 있고 어떤 승부욕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아마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문서운도 있거든요. 예, 문서라는 게 학생이기 때문에 좀 시험운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정과인 관계없고, 기토, 예, 모친의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경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를 상징합니다. 이 금속은 정제된 금속이죠. 예. 또한 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났죠, 그죠? 예, 깔끔하고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런 식입니다. 네. 좀 까칠한 면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의리와 정의, 이런 쪽에, 기본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까칠한 건 봐줘야 되겠죠. 내달랐죠, 그죠? 자, 지금은 신금이, 자,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신금이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적으로 똑똑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이 좋아하고 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쪽에서 어떤 전문성 내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런 어떤 내면적인 똑똑함과 또한 학문을 해가지고 똑똑한 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 똑똑해지는 건데 이거는 이론적인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적인 재능이 다 갖추어진 어떤 이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이 공부는 따지고 보니까 어떤 전문직 계통 공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과적인 계통 공부라든지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뭐 순수 인문학 쪽, 뭐 진리를 탐구하는 쪽, 이런 쪽 공부도 해당됩니다. 자, 일단은 이 신금이
개미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주어지는데 이게 양면성이 다 있네요. 이제 어떤 가정 환경 이런 쪽에 조상 쪽에서 본래는 식복이 있었는데 이 식복이 한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상 쪽에서 한번 집안이 기울어 가지고 그게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본인이 어릴 때 환경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재능적인 측면에서 하면 좋은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하지만은 이거는 잘 극복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청소년기 다 지나고 왔으니까 한참 극복을 했겠죠. 그죠? 하고 가는 중일 수도 있고 한데, 혹시 만약에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다면은 그것을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 이걸 잘 극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큰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신금인데, 자, 개미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 5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적성하고 직업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감각, 돈에 대한 감각, 이런 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일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어떤 마인드, 자격도, 재질도 가지고 있지만은,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속성 속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을 하실 때는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고 신민이 개미년에 태어나가지고 능력도 있고 하고 다 좋은데 이 재물을 관리 통제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은 조금은 보다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회계, 경제, 경영학 같은 걸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금융계통에 상당히 능력자로 일꾼으로 일 잘하는 능력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원래 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어떤 기능, 단순 어떤 노동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정말로 주관학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시고 전문 내공이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이 훨씬 고급스러운 재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금은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죽으라고 하시라. 열심히 해가 안 되고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셔라.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동서양에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오로지 공부와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과 관련 인연이 잘 주어지는데, 자,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 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한마디로 너희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뿐입니다. 학문, 학벌, 자격증, 라이센스. 그래서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하고 공부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관으로 가서 출시할 수 있거든요. 관에 인연이 되고, 관에서 얼마든지 내가 관의 권력을 내가 쥐고 내 관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어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단순 노동이라든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남자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오로지 공부에 달렸다. 또한 동생의 어떤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여러분 주변에 기인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오직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동생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으니까 그 기인들 여러분 후원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 관이 훨씬 권력이 한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고급화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책에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내 재능을 펼치면서 살아갈 것이야. 나는 내가 주인공이 돼.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애에 주어진 공부운과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잘 갖추어진 컴퓨터라고 하면은 출력 기능과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 관계에서는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는 게 좋죠. 자,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를 잘 요리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자,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능력자다. 그리고 공부운까지 같이 어우러지면은 상당한 능력자다. 수준 높은 능력자.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신금이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생각, 아이디어, 내지 이런 게 많이 떠오르고, 때로는 망상이 많이 떠오르고 이런 식이네요. 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픽션을 먹고 그쪽은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 공부는, 아이디어 쪽 공부는 좋은데, 이게, 내년에 보면은 이 수능이라는 건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약간은 공부가 좀 한쪽으로 좀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금은 공부를 하실 때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쪽이 초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점이 틀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항상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 생각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진로 적성 이쪽도 상당히 엉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 약간 신금은 어떤 정보나 소식이 어떤 기에 조금 시인은 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튼, 내년에 신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게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이렇게 계속 검증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은 뭐가 있나? 병관, 편인. 네. 본인의 건강 별 문제가 없네요. 네. 오히려 큰 문제는 없네요. 네. 형제 간의 건강은 조금 문제되고, 예. 자,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 큰 바다나 강, 호수 같은 이 큰 물을 상징하죠. 그죠? 자, 임수는 속이 깊고 깊죠. 그죠? 저 무토와 함께 깊고 깊은데, 하지만 임수는 속 자체는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 하죠. 감정도 풍부하고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또한 임수는 수의 특성상 굉장히 지혜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러한 임수가, 속성을 가진 임수가 개미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개미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승부욕, 내지 성패욕, 어떤 경쟁심, 내지 어떤 본인의 주체성, 어떤 아집, 고집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저거는 본인의 어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죠? 어떤 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수단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또한 거기다가 어떤 관운이 좀 잘 주어졌거든요. 정관, 올바른 관, 똑바른 관. 그래서 어떤 직장, 직업, 명예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 관은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고, 저 기질도 가져가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통 저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한번, 집안이 한번 기울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본인의 어릴 때 운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그것 따라 좀 다른데,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본인의 극복에 대해서 극복.
자, 극복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본인이 타고났던 저 어떤 승부욕, 경쟁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수완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미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내 적성과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임수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 한마디로 나는 내가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약간은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성과의 관계가 약간 트러블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본인이 잘났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이성은 눈에 안 들어오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면 가장 좋죠. 그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능력자로 태어난 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주꾼이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재주 능력이 약간은 천방지축 내지 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을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출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갖추어지면은 상당히 절제된 능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급적인 수준이 높은 능력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가장 금상첨화죠. 그래서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시라. 그러면은 금상첨화다. 그러면은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전문직 계통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임수가 다음은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톡박이 빠르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 보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또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이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돼버리면 본인이 재물을 지지 못하고 재물에 끌려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임수가 개미인에 태어나가지고 다소 기운이 약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저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해서 취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의문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본인은 직장 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것도 금융이나 회계,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이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 생활 하시면은 상당히 능력자, 일 잘하는 재능, 직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도 많고 그러는데 본인이 오직 저 재물을 고급화시키고 저 재물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현실에 밝고 똑똑하니까 그 이론 같은 거 별로 좋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론을 갖추고 자기 갖추어지면은 저 재물의 수준이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거든요. 고급 재물을 본인이 관리 통제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또한 후원자를 여러분의 기인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기인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아마 사기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이 많은데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한 번만 제대로 모시도 여러분은 저 재물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돈 벌이 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남편이 엉뚱한 게 대가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방지하려고 그러면 좌우지간 공부밖에 해결책이 없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공부는 좋아졌죠. 자격증이 좋아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겠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관을 따라가도 되고, 조상 쪽에 주어진 관, 그러니까 명예 권력을 따라가도 되고, 또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오면 재물을 따라가 재물을 취해도 되고, 안 그러면 애체능 쪽에 끼 내지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도 됩니다. 일단은 이론적 배경이 갖춰졌다. 일단은 공부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용체가 잘 나오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데, 혹시 용체가 잘 안 나오고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이론가, 내지 꿈을 먹고 사는 사람, 망상가, 내지는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급 백수가 되면은, 좀 곤란하죠, 그죠? 물론 언젠가, 운에서 그 선물 때가 오겠지만은, 강태공처럼요. 그렇지만 너무 늦게 오면 답답하죠, 그죠? 지루하죠, 그죠? 임수가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 자체가 재산입니다. 자산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뭘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재능이나 끼를 취할 수도 있는데, 공부가 조금 가미가 돼가지고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훨씬 수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내공이 아주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물을 따라가도 되고, 관을 따라가도 되고, 재능이나 끼, 기술을 따라가도 되고. 네, 그렇네요. 안 그러면 몸이 튼튼하니까 뭐 육체적인 일을 하셔도 되고, 그죠? 자, 임수가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임수가 내년은 오늘 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인데 신축년이다, 신축년. 예. 신이 되면 학생이잖아요. 내년에 굉장히 공부운이 좋네요. 자, 내년에 임수는 공부운, 학문운, 학벌운, 좋은 소식운, 정보운, 기본적으로 어떤 명예운까지 다 들어오니까 임수는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임수하고 내년에 경금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절대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승부를 거세요. 내년에 가는 학교가 그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인연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육친적으로 뭐 좀 정제 관계없고 편정관 관계없고 편인 육친적으로 큰 문제가 없네요. 네. 자,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는 오행상으로 물을 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임수가 큰 바다나 호수를 상징한다면 개수는 하늘에서는 빗물 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수. 자, 빗물은 만사 만물에 필요한 생명수와 같이 오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저 빗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개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쓸모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복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복이 많은 거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한 게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개수가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너무 일복이 많고 내 밥그릇 못 챙기는 게 되니까 내 밥그릇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있고 난 후에 남이 있는 거니까 개수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수도 수의 성상 굉장히 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혜스럽습니다. 말도 잘하고 언변도 있고요. 자, 이러한 개수의 특성을 가진 개수가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개미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관 주체성이 어느 정도 강합니다. 아직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관운이 있거든요. 직장, 직업, 명예 관운인데 이 관은 좀 센 관이에요. 약간 우리가 무관계통이라고 하는데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인내심을 강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관이거든요. 자,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잘못하면 극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시는데, 자, 이거는 본인이 잘 극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잘 극복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큰 무기가 되고,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또 잘 견뎌왔겠죠.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구조도는 다른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러한 특성이 주는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적성과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하고 관계에 갈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면 되죠, 그죠? 요즘 남자 그렇게 사고 싶은 남자도 많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자로 태어났는데, 자, 이 능력이, 재능이, 공부가 가미가 되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가 가미가 안 되면은 약간은 이 재능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사회성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도 약간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절제된 재능, 절제된 능력, 절제된 대인관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셔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재능이 아주 고급화되고 전문적으로 가거든요. 전문성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라. 본인이 좋아하는 쪽이든 뭐든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전문성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양력으로는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일도 잘하고 통발이 빠르고 이름보다는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해요. 또 내지에 어떤 공부를 할 조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하게 되는 상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난 개수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게 되면은 크게 이 재물을 크게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또 후원자를 여러분의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라.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기인은 동서양의 훌륭한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일복도 많고 희생봉사도 많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희생을 본인 밥그릇을 챙겨주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에 있은 후에 타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시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거든.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에 인연이 줬죠. 일단은 공부운이 좋아졌어요. 일단 실력이 갖춰지겠죠. 자, 이렇게 실력이 갖추어지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본인이 주체성도 주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에서 도상 쪽에 주어진 관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을.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 개수가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은 공부는, 학문은, 학벌운이 잘 좋아졌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랬는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원이 풍부하죠. 기초가 튼튼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재산인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되면 가장 좋아요. 본래 이게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공부운이 가미돼 버리면 아주 기초가 튼튼하고 내공이 빵빵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따라가도 되고 관이 나왔으면 관을 따라가도 되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어떤 재능 쪽 내지 어떤 기술 쪽을 따라가도 되고 그지. 하여튼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가 조금만 가미되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개수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게 예술이나 예능, 뭐 문학이나 어떤 아이디어 쪽 이쪽은 좋은데, 이게 지금 내년에 수험생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아니고 공부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좋지 않은 어떤 정보 소식.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인의 생각이 항상 틀렸다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쪽에도 좀 초점이 좀 흐려질 수도 있어요. 초점이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년에는 이 교수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진학하고 하려는 정관하는 공부가 맞는지 검증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약간은 어떤 그 정보 소식이 안에 조금 약간 사기성이 있거든요. 사기성이 좀 그런데 문서에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공부가 좀 초점이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시고 계속 본인이 공부하는 방향, 초점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갑자기 공부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교수는 내년에. 본인이 해오던 건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어디 귀에 소리 난 얘기 듣고 공부 방향이라든지 공부 방법을 바꾸시면 안 돼요. 다음은 내년에 육체적으로 내년에 내년에 내시는 교수는 부모님들의 건강 쪽에 좀 더 챙기셔야겠네요. 부친은 모친 다 건강 쪽에 문제가 좀 약간은 운이 좀 지체되는 해거든요. 네, 그쪽만 챙기시면 되겠네요. 내년에 교수는 특히 문서운 시험 볼 때 상당히 지휘를 집중을 요하게 됩니다. 약간 쉬는 운이 있거든요. 예. 자, 이상과 같이 2003년 개미생 양띠에 대해서 내년 운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띠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의 관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모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즉선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줍니다. 감사합니다.